그러니까 제 말씀은 건설 투자를 줄이고 그것을 일단 설비 투자와 R&D 투자로 옮기자는 거예요. 특히 R&D 투자로 좀 옮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GDP에서 우리나라의 그 투자로 들어가는 그 비중이 한 32% 정도 되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근데 그 중에 절반이 건설 투자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일단 R&D 투자로 좀 많이 돌리자. R&D 투자. 그 공공 R&D 투자도 있고 정부도 하잖아요.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또 이제 민간 기업들이 자꾸 건설 투자 쪽으로 자꾸 하다못해 최근 그 엊그저께 나온 그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보면요. 기업들도 보니까 대출을 많이 올려가지고 GDP 대비로 무려 123%가 됐는데요. 그것도 그 속에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느라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또 자꾸 뜨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당연히 해서 돈 벌려고 하죠. 마치 우리 1980년대 후반기에 그 일본에서도 기업들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교수님. 그런 식의 그러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으니까 큰일인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미래 먹거리 설비 투자나 아니면 R&D 투자를 해서 그게 힘들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막 돈이 벌리는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설 부문의 투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 마치 기회가 좋다. 그래서 PF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실한 그러한 기업들 구조조정하고 그래서 건실한 기업들은 기왕이면 지금 해외로 진출하게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남는 그 투자 재원을 전부 다 공공 R&D 투자를 좀 늘리고 지난번 그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왜 정부에서 R&D 투자를 줄이냐 이거를 좀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저도 기왕이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대학이나 여러 가지 공공 어떤 그 R&D 어떤 투자 지원을 했는데 보니까 엉뚱한 데 쓰더라. 그럼 그걸 잡아내야 되는데 그냥 전체를 팍 줄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기왕이면 그걸 좀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한다. 유도를 하는데 제가 계속 현재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해버리면 기계혁명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디지털 혁명이고 전혀 다른 혁명을 한다. 그쪽으로 나가도록 완전히 상황을 바꿔야 된다. 그럼 그 속이 뭐냐 핵심이 생각해 보면 우리 그 농업사회에서는요 핵심 자원이 뭐냐면 그때는 땅이에요. 그죠? 농사를 지니까. 그래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패권 국가예요. 근데 산업혁명을 하니까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그 기계를 만드에 들어가는 그러한 철강. 그 다음에 그 기계를 돌리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를 뭘로 돌렸어요? 다 화석연료로 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중동에 있는 대부분 그러한 그 원유 이런 것들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가 또 패권 국가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생각해 보면 그럼 디지털 기술을 만드는 그러한 핵심 자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럼 땅이에요? 아니면은 그러면 그게 무슨 뭐 원유고 석탄가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반도체라는 거죠. 반도체. 반도체가 마치 예전에 그게 바로 원유고 예전에 농업사회에 그게 땅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확보해야 된다. 근데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 그럼 잘했네. 근데 정말 잘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건 주로 뭐예요? 우리가 삼성이 하고 있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미 다 그냥 찍혀져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TV라든가 이런 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그러한 반도체를 주로 생산해 왔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그러한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 주문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최신 소위 AI 반도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삼성이 지금 뒤처지고 있다. 차라리 SK하이닉스가 더 앞장서고 있다. 그렇지만 SK하이닉스가 더 앞장서는 것이 바로 뭐예요? 대만 반도체 기업들 TSMC 같은 데가 훨씬 더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TSMC가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삼성보다도 훨씬 더 시장 가치도 더 높아지고 주가 가치도 막 뛰고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시총 전부 다 해도 보면 그 대만, 타이완의 시총이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 훨씬 더 작은 나라인데 시총이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이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 간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무역전쟁, 기술전쟁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이거 결국은 반도체 전쟁이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IRA니 뭐 칩스 액트 뭐 이래가지고 야 이제는 더 이상 반도체 같은 것을
외국에서 만들게 하면 안 되겠다. 예전에는 뭐 일본에서 만들게 했다, 한국에서 만들게 했다, 뭐 대만에서 만들게 했다. 이제 안 되겠다. 다 갖고 들어와라. 갖고 들어와야지만 보조금 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다 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 잘해온 것 같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잘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디지털 세상으로 정말 이제 2단계, 3단계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하는 그러한 핵심 자원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 것이 단순하게 삼성전자만의 책임이냐. 그게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그게 뿐만 아니라 삼성 그것만 있겠어요. 미국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보면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재벌 기업도 아니고요. 처음에는 다 조그만 스타트업으로 다 출발했잖아요. 90년대 말 출발하고 어쩌면 더 최근에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더 최근에 10년 요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갑자기 뭐 엄청나게 기업가 시총이 말해 전 세계에서 뭐 2위를 하느니 뭐 3위를 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못 만들었잖아요. 못 만든 이유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원을 갖다가 다 부동산에 몰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만드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